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이어서 우리나라에까지도 그 충격파가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홍경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새 금융권이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맞습니다. 미국 지역은행 중 하나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부동산 부실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지역은행들을 시작으로 미국 은행들의 부동산발 이제 금융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미국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일본, 유럽 등 금융기관들도 주가가 폭락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동산발 금융 위기가 전 대륙으로 퍼지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위기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계속해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 투자 명가 미래에셋도 손실을 면치 못했습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은 작년 4분기 약 1,500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냈다고 이달 초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해외 부동산 부문 손상을 대규모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예. 미래에셋 증권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는 약 2조 원이고요. 주로 미국과 유럽, 홍콩에서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2조 원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제 그렇죠. 있죠. 네. 국내 부동산 PF와 태양건설 관련 충당금도 약 1천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다 하나증권도 해외 부동산을 포함한 상업용 부동산 손실로 약 2,700억 원의 순손실을 냈어요. 그리고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도 이 하나증권의 상업용 부동산 위험 노출도 익스포저가 향후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하나증권의 영업 실적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증권사는 이제 그렇고 네. 은행들도 해외 부동산에 꽤 투자했었는데 네. 이 은행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국내 은행들도 해외 부동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요. 네. 신한금융도 이달 초에 실적 발표에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현재 신한금융의 해외 부동산 금융 투자 자산은 약 4조 1천억 원으로 은행이 1조 5천억 원, 보험사가 1조 6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네. 작년 4분기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 자산과 관련해서 약 1,300억 원 이상을 손실 처리를 했어요. 네. KB금융도 국내 부동산 PF와 해외 상업용 부동산 부실 리스크와 관련해서 작년 4분기 약 7,500억 원의 손실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네네. 이 KB금융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 그러니까 위험 노출도가 5조 원 가량에 달하고요. 지금 은행이 대부분 이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해 주신 대로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이제 미국에서 출발했는데 네. 유럽 그리고 일본 이런 데까지 번졌다가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금융사들까지 영향이 닿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 당국도 해외 부동산 현황 점검에 나선다고요? 네,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이 해외 부동산 투자가 수익률도 높고 뭐 안정적인 수익률을 이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대거 투자에 나섰거든요. 네네. 해외에서도 뭐 부동산 불패 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제 주식은 리스크가 높고 채권은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제 대체 투자의 일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에 뛰어드는 것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는 이제 해외 부동산도 역시 피해가지 못했죠. 이 부동산 가격 하락과 공실률 등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금융사들이 손실을 입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사들도 해외 부동산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파장이 될지, 이게 뭐 제2의 우리나라 부동산 PF처럼 될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본격적으로 점검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금융감독원은 이 금융회사의 위험이 노출돼 있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리스트를 이 사업장 단위별로 살펴보고 있어요. 네네. 그동안에는 이제 뭐 금융회사 별이라던가 아니면 업권별 리스크 분석에 좀 주의를 기울였다면 네. 아예 이제 사업장 단위나 개별 투자건별로 이제 모니터링 수준을 좀 세세하게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네. 이 해외 부동산 경우에는 뭐 하나의 사업장에 뭐 여러 금융회사가 이제 함께 투자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네.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좋은 투자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뭐 연기금이나 공제에서 들어가고 금융사에서도 들어가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원금을 이제 상환받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사업장 리스크나 평가 손실을 그러면 금융사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디가 더 위험이 큰지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선순위에 들어간
데도 있고 뭐 후순위에 들어간 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해외 부동산 자사 가치가 이제 폭락했음에도 손실을 숨기는 사례가 있는지도 이제 금융당국이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그 현황 파악 결과가 이제 나오기 전에 먼저 국내 금융회사들이 지금까지 투자를 한 그 해외 상업용 부동산 규모가 알려진 수준만 보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국내 금융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을 보면 55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 작년 6월 기준으로요. 근데 올해 도래하는 투자 만기액만 14조 1천억 원에 달하고요. 최근 리스크가 부각된 이제 북미 지역 투자 금액은 35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금융 당국은 지금 해외 부동산 투자 금액이 지금 55조 원을 넘어서잖아요. 이게 투자 금액 자체는 크지만 금융권 총 자산 대비 투자 규모 자체는 지금 0.8% 수준이다. 아직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확률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게 해외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요. 정보 접근도 사실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문제가 있었죠. 이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만 피해갈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부동산 PF 문제로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금융사나 건설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나 주택만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도 이제 PF로 투자하든 대출로 하든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해외에서 이야기되는 오피스 빌딩도 있지만 상가,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아파트는 입지가 괜찮으면 어떻게든 팔리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으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입주도 힘들고 더 팔기도 힘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큰 폭으로 올랐다가 2022년 하반기 들어서 급속하게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상업용 부동산의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은 2022년 상반기에는 621만 원 정도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586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거기다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도 작년 3분기 이제 5만 8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워낙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공실률, 비어있는 공간도 치솟고 있는데요. 이 수도권 물류센터 공실률이 작년 3분기 13%에 달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4%였는데 13%로 급속하게 오른 거고요. 상가 건물도 공실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지금 상가 공실률이 25%가 넘는데 지금 4분의 1이 비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수도권은 8에서 14% 수준에 달합니다. 세종시가 특히 문제네요. 이 상업용 부동산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이 다들 재택근무하니까 수요가 없고 또 코로나 국면이 끝났지만 지금은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수요가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사업에 돈을 대준 금융회사들이 이제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을 위험도 커지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금융권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 지금 작년 9월 기준으로 525조 원에 달합니다. 이 은행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이 298조 원으로 2017년 말 대비 70%가 늘었어요. 이것도 많이 늘었는데 이제 반면 이제 비은행권인 상호금융 대출 잔액을 보면 104조 원에서 223조 원으로 114%가 늘었습니다. 2배 넘게 뛰었네요. 그렇죠. 이 상호금융하고 저축은행을 합친 연체율은 2021년 1.6% 수준에서 지금 4.4%로 치솟아서 그러니까 빚을 못 갚는 비율이 늘어나는 거니까 부실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최근에 이제 국내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이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의 이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체율이 높은 비은행권의 경우에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제 국내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 요즘에 좀 지식산업센터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태양건설 워크아웃의 시발점이 됐고요. 이 지식산업센터가 일명 지산이라고 불리죠.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부동산 호황기의 인기 투자처로 상당히 주목받았었습니다. 네. 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뭐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 사업장과 이제 지원 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건물, 일종의 빌딩인데요. 네. 쉽게 생각하면 이 스타트업 등이 입주하는 일종의 공장 겸 오피스 빌딩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판교, 용인, 뭐 땡땡 테크노밸리류 건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네. 예, 저금리에 이제 집값이 오르던 시절에는 뭐 각종 규제가 이제 주택에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를 대체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 지산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예, 주택과 달리 뭐 전매 제한 이런 것도 없고요.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반 공장과 달리 이제 공장 건축 면적을 제한하는 이제 수도권 공장 총량제도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 부동산 호황기의 전국에 이제 우후죽순으로 분양이 됐어요. 네. 올해 1월 말 기준 이제 전국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가 총 1,529곳으로 2020년 4월 이후 362곳이 늘었고요. 네네. 뭐 이처럼 이제 공급은 과도하게 이루어진 반면에 최근에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자 전국 곳곳에서 그 지산이 이제 대규모 공실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양시에서는 이 실입주율이 30에서 40%에 불과한 곳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금리까지 오르면서 이제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가 대출을 못 갚아서 이 매물이 경매에 쏟아지는 현상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경매 시장에 나온 지식산업센터는 총 688건으로 전년과 비교해서 70%가 증가했고요. 네. 매물은 쏟아진 반면 이 수요는 줄면서 경매 매물 가운데서 한 30%만 주인을 찾았습니다. 경매에서도 낙찰이 안 되고 있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근데 한때 그 지식산업센터 붐이 불어서 막 네. 투자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렇죠. 했던 네. 걸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네. 이 지식산업센터도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당국에서도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이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과 공실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에 이제 포함되지 않았던 통신 판매업, 뭐 전문 건설업 등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제 시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좀 수요를 좀 늘리겠다 이런 것이고요. 아울러 이제 공급 과잉, 공급 측면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새 지식산업센터 이제 설립을 승인할 때 지역 내 입주 수요와 공급 현황 등 시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전매 금지, 임차인이 재임대를 하는 전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이제 개정안이 발의돼서 상임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